오늘은 그 발제문의 그 네 번째 남북한 건국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한말, 그러니까 이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조선 사회에서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걸 위정척사 쇄국 세력이라고도 하고, 이 서양 세력은 악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그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반대편 쪽에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봉건 사회에서 탈피해서 우리도 서양 사회처럼 우리도 그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서 우리도 서양처럼 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도 서양처럼 개인의 자유가 그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큰 기둥은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어요. 외국인을 배척을 합니다,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은. 그런데 개화 개방 세력은 우리가 지금 개화할 힘이 부족하니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개방을 하고 개항을 해서 진짜 이 하늘이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화파들이. 또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던 주자성리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주자성리학 그러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에 온 주자성리학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퍼져간 주자성리학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주자성리학은 소위 말하는 계급의 그 질서를 하늘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는 모두 계급이 존재를 해요. 조선시대의 그 가짜 양반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고급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진짜 양반 세력을 3%에서 뭐 많게는 7%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3%에서 97%는 이 3% 내지 7%에 해당하는 이 양반들에게 죽을 때까지 희생, 봉사, 충성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그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시대에 여자들 이름이 있었나요? 이거 완전히 남자들의 노예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잖아요. 뭐 언년이 뭐 이런 거 왜 무슨 김씨 부인, 박씨 부인 이렇게 불렀지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장유유서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이런 식의 이 아주 극단적인 그 계급 차별. 다시 말씀드리면 3%의 양반이 97%의 이 상놈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먹는 구조, 그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자성리학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화 세력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저 성경을 봐라 말이야. 남녀 평등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똑같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급을 타파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서양 종교, 예를 들면 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쇄국 세력들은 우리가 외국에다가 개방하면 착취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 국가 국격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는 쇄국을 해야 된다,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화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외국에다가 팔고 교류하고 통상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제조업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 산업공상의 신분구조가 아니라 상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니까 의병봉기를 일으킵니다. 구한말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자성리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
최익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다 골수 주자 성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의병을 일으켰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저 사람들이 의병봉기를 일으킨 목적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병봉기의 근본 목적은 뭐냐? 주자성리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자성리학의 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반상의 계급 질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의병봉기 그럼 뭐 전 국민이 지금 다 그냥 뭐 속이 뒤집혀가지고 야 우리 의병봉기가 의롭고 선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의병봉기를 일으켰는지 근본적인 의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나중에 이게 항일 투쟁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와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저 어마어마한 그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물리치느냐.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개혁하고 개방을 하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하고 백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무장투쟁을 하고 뭐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선 그 영토 내에서 의병 투쟁을 하다가 이제 일본 세력 뭐 이런 세력들에게 다 토벌당해가지고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요. 만주 가고 연해주에 가서 의욕 투쟁하고 뭘 투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아나키즘하고 손을 잡죠. 나중에 뭐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는 그 선두주자들은 전부 주자성리학자들이에요.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은 개신유학자 그룹이라고 그래요. 주자성리학자 중에서 그래도 머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당연하게 주자성리학자들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외국의 힘을 빌려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외교 독립도 실력 양성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쇄국 위정척사 세력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투쟁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무장 투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의 그 역사 난타를 통해서 뭐 밝히고 있는데요. 밝히니까 뭐 비난이 더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이 의로운 항일 투쟁을 건방지게 비판을 하느냐?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다 알면서 자기네들끼리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다 맞아. 봉우동 청산리 다 엉터리야. 그거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봉우동 청산리 전투가 뭐 일본군을 무찌른 위대한 항일투쟁의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개화개혁 세력들은 국내에서 혹은 미국 중심의 외교 독립론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수용해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되고 개화개혁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자 개인주의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을 추종하는 것들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으로 분단이 되니까 해체보여가지고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쪽에 가담을 하고 또 개혁개방 세력들은 미국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 세계에다가 선포하는 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말 정신 차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현행 헌법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 밑에 항일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정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키셨으며 기타 등등등등등등 전부 동지는 김정일 동지는 여기에 개인의 자유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조선시대에는 이씨들이 왕을 해먹은 이씨들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씨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북한은 김씨들이 왕을 세습을 하는 김씨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김씨조선의 1대 세습왕은 김일성입니다. 2대 세습왕은 김정일이죠. 3대 세습왕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다 핏줄로 전부 이어집니다. 그러면 4대 세습왕은 누가 될지 여러분 눈을 감고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개인의 무슨 자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와 김일성, 김정일이가 영원 무궁토록 헤쳐먹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연방제 통일을 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길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개화 개방 세력 이것이 토대가 됐다. 그리고 북한은 바로 위정척사 세국 세력이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폐쇄, 고립, 대륙지향의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은 개방, 통상, 해양지향. 대한민국은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항구가 폐쇄돼가지고 배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전부 국민들이 연탄을 떼고 살았습니다. 난방도 연탄으로 했고 물도 연탄불에 데웠었습니다. 지금은 다 있지.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씁니까? 전기 아니면은 LNG 가스 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 LNG선이 들어와서 LNG를 공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문명 생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LNG선이 일주일만 못 들어오면 전부 지금 밥 굶게 생긴 나라입니다. 이걸 뭘로 해요? 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그 뿌리는 뭐냐? 개화 개방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폐쇄, 쇄국, 고립, 자조,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아줘요? 뭐가 있어야 잘 살지.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면에는 바로 위정척사 세국 세력하고 동일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다 개혁개방 세력들이 주창을 했던 그런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무슨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영생교를 믿던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은 사입이 기독교인 주체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으면 바로 정치범죄로 끌려가죠. 김일성은 입만 열면 항일무장투쟁입니다. 일제 타도 항일무장투쟁. 요즘에 와가지고는 코드를 살짝 바꿔요. 미제 타도 원수를 쳐부수자. 일본이 미국으로 바뀐 거 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외교로 먹고 살고 있고 심지어 공산권과도 다 수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어디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됐죠. 그 다음에 김일성의 학력은 뭐 만주 길림 용무중학을 가봤습니다. 그 만주의 길림이라는 도시에 그 교실을 그 김일성이가 그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해가지고 이제 도망감으로 인해서 길림 용문중학 중퇴생이 됐는데 그 김일성이가 공부했다는 교실을 이렇게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길림 용문중학 2학년 중퇴생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꼭 가기를 원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당대 미국 어느 지성인들도 참 감히 흉내내기 힘든 아이비리그 대학 3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국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야말로 동서양 이 철학적 가치의 최고봉에 올라있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일성은 위정척사 세국 세력들의 후예답게 자력갱생, 교류단절 그래서 뭐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그 허가 없이 나가면 다 그냥 뭐 죽이거나 뭐 아우지 탕강을 보내거나 수용소로 보냅니다. 우리는 뭐 해외여행 지금이야 뭐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가기가 좀 어려졌습니다만은 전 국민 중에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다 뭐 매 터질 정도가 됐죠. 바로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과 개혁개방 세력하고 완벽하게 닮은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그 38선이 6.25가 끝나고 나서 휴전선으로 변했는데 이 휴전선은 완벽한 지금 문명의 분단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 북한의 건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건국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전 국민이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뭘 공부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교육 분야에 속하 계신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분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하고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첫째가 헌법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법치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셋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아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전교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180도로 뒤집어가지고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이 공교육 시스템을 다 마치고 사회에 배출되면 완벽하게 좌파 인사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올해 8.15가 됐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